네, 오늘은 2025년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7시 55분.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리고. 오늘은 가나안 이주,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12장 8절 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세겜을 거쳐야 돼요.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해서 바로 오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주 심한 기근이 있어서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 중간으로부터 출발해서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계속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는데 심한 기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초지, 풀밭, 초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멀리 내려간 거야. 한 몇백 킬로가 지금 돼요. 창세기의 12장 10절.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이집트 왕이 내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요 사이에는 내려가고 또 거기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사례를 너무 좋아해서 이집트 왕이 사라를 후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는 그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12대 왕조, 대략적으로 이렇게 통치기간 12대 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 그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이 공식 명칭이에요. 왕의 공식 명칭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세누스레트 3세는 통치기간이 이렇게. 요건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걸 아브라함 시대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사이,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사이에 세누스레트 3세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 이주했다가 거기서 강제 출국을 당했다. 자, 세누스 3세로부터 입국 시 창세기 12장 16절, 창세기 12장 16절, 그 다음에 출국 시 창세기 13장 2절,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 76세 일가 강제 출국 직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그 왕의 시녀, 그러니까 후궁, 왕의 일하는 그 여자는 다 왕의 소유니까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살 후에 이스마엘의 친모가 돼. 이스마엘의 친모를 사라에게 시녀로 하사했다. 입국 시 창세기 12장 16절보다 강제 출국 시 창세기 13장 2절 더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많이 주면서 형식은 강제 출국을 당했지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아주 아브라함이 재물 받고 돈 많이 받고 이렇게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왕이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결국 이집트에서 이제 떨려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재물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갖고 나왔어요. 자, 가나안의 베델의 아이 중간으로 북쪽으로 계속 올라왔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에서 받은 그 은, 금, 소, 재물, 남종, 여종, 보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이집트 왕으로부터 사라의 폐해 연고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고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2절 영문의 굿뉴스 바이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매우 부자였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다. 창세기 13장 1절.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다. 창세기 13장 1절의 그 위치. 베델. 거기가 베델이에요. 롯의 일꾼들이 그 베델의 현지인들, 가나안 사람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서 롯도 엄청나게 부자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재산을 얻어갖고 왔어요. 70세의 소떼를 먹이고, 요때는 아직 롯이 아직 혼인하기 전으로 보고, 재산은 많았지만 아직 혼인하기 전으로 보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그 들판으로 가서 풀을 먹이기 때문에 그 들판의 주인들이, 땅 주인들이 아브라함 77세에 와서 계속 따지러 왔다. 창세기 13장 7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아무리 충고를 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풀밭으로 들어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소떼를 먹일 초목이 풀밭이 부족해서 롯을 불러서 초지 부족으로 너 롯하고 나 너무 많은 짐승이 있으니까 풀밭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가서 풀밭을 찾아가고 나는 나대로 풀밭을 찾아갔다. 너가 먼저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창세기 13장 9절에. 그래서 롯은 70세에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때 롯이 아주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 후에 현지에서 혼인한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요. 6개월 후에 아브라함도 따라서 베델에서 밑으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상수리 숲을 평지로 이사를 했어요. 내려왔어요.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평지로 이사 온 것이 아브라함한테는 아주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니까 마므레하라는 사람하고 그들 두 형제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생 죽을 목숨, 전쟁하면 전쟁에 참전하고 평생 같이 한 형제들이 3명 있어요. 마므레의 형제들 2명, 마므레 외에 2명. 자,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5성읍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 외에 3명의 연합군에게 이제 침공을 당해가지고 전쟁에 휘말리게 생겼어요. 전쟁에. 그래서 13번째, 아브라함이 77세 때 13번째 조공을 거부해서 창세기 14장 4절, 그래서 거의 한 1년 후쯤, 요때 아브라함이 78세 때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는 전쟁에 휘말렸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 자, 이때 롯이 72세로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잊고, 연합군이에요. 여기도 일꾼 318명이 몽땅 다 아브라함의 일꾼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아주 친한 마므레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 2명의 일꾼들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연합군. 그래서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연합군이 퇴각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다마스커스의 서쪽까지 쫓아가서 롯을 71세를 구출해서 이제 빼왔다. 이제 포로들을 다시 찾아왔다. 그것도 탈취당한 재물도 다 찾아왔다. 이때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이때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빨티스가 출생했어요. 아브라함이 78세에 철수하는 엘람 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창세기 14장 11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 살렘왕, 예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 전승이 이 사람이 셈 468세라는 소리인데 그게 맞아요.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 때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준 그 조상 겸 스승 셈. 노아와 셈은 홍수의 직접 경험자예요. 셈 468세. 이때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곱까지도 만났어요. 셈이 600세로 사망할 때 야곱이 50세였기 때문에 야곱이 50세 때까지도 셈이 살아서 야곱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셈과 아브라함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귀가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내고 11조를 드리고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귀가했다. 자, 야세렛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16장 11절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창세기의 멜기세덱으로 나와 있고 아도니세덱은 야세렛 책에 나와 있고, 즉 셈이 468세,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왕복에 나와서 아브람을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창세기에 기록대로 아도니세덱은 야세렛 책에, 영문판 야세렛 책에는 16장에 11절 12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셈 468세, 셈 468세에게 11조를 들었다.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78세에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린 그 기록이 있어요. 바로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셈이에요. 셈 468세.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 사망한 후에 장례식을 끝내고, 이 부분은 이삭이 37살일 때 이삭의 번제 있어요. 번제를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이제 빠졌어요. 믿음의 시험에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셨다 할 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이삭의 번제 그 상황에서 사단이 야, 너 아들 이삭을 번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같이 산을 올라간 것을 사라 너는 모르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너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하는 그 사단의 말에 사라가 이삭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급히 사라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비싼 비용을 내고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라가 사망한 후 장례식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이삭이 요 나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혼인하기 전에 이삭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 기록대로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 셈의 증손자 에벨으로부터 3년 동안 여호와 교육을 받았다. 자, 그 전에 노아는 950세로 사망했는데 갈대아 바라에서 아브라함이 58세 때 사망했다. 요거는 이제 요 사망한 이후의 그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이삭이 요 나이 때, 셈이 요 나이 때 셈으로부터 또 셈의 증손자 에벨으로부터 3년 동안 여호와 교육을 받았다. 자, 일단은 이제 여호와 교육에서 야곱의 교육을 이제 볼 텐데,
12대 후손 야곱은 18살에서 50세까지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아도니세덱인 야사렛의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2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과 에벨로부터 32년 동안 야곱이 18살에서 50세까지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요 지금 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기록이 없어요. 일부가 조금 있는데 야곱이 18살에서 50세 때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은 창세기 기록이 없어요. 자,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야곱이 50세 때 셈이 사망했고, 셈이 사망한 후 헤브론에 이삭의 집, 야곱이 50세에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증손자 에벨로부터 32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자, 예루살렘 왕 셈은 600세에 야곱이 50세 때 사망을 했고, 야곱이 18살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살렘 왕 셈과 그 증손자 에벨의 집에서 야호와 교육을 끝내고, 셈이 600세로 사망해서 장례식 후에 야곱은 50세, 야곱은 헤브론 마물의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홍수 직접 경험자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자, 1723년 이때는 이제 야곱이 63세, 그러니까 지금 50세에서 63세를 이제 건너뛴 거예요. 1723년 야곱이 63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1년 후쯤 지나서 이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1년쯤 후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거는 요때인데 사망은 요때로 보여져요. 요때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고 약 1년 후쯤 이스마엘이 사망했는데 요때 출생해서 요때 사망했다면 요 나이가 한 살이 더 늘어야 되는데 요게 아마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다. 사망 시기는 1722년 기원전. 이삭이 그때는 124세, 에서가 64세, 야곱이 64세. 야곱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갔고 에서는 그대로 이삭하고 같이 있을 때 에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자기 장제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니까 또 에서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을 했어요. 또 가출해서 거기서 또 혼인을 또 했어요. 두 번째 여자하고 또 혼인했어요. 야곱이 64세 때, 이미 야곱은 63세 때 도망가서 77세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셈은 이미 이때 600세로 사망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피신해서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14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또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 32년 받고 또 14년 받고 이 야곱은 에벨과 또 셈을 직접 만나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브람도 39년 또 받고 나중에 3년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어요. 1709년에 야곱이 노년의 이삭 137세, 이제는 그 14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어머니를 만나보고자 헤브론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때 헤브론은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굴에 있는 데고 부엘세바도 있고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니까 거기 안 계시고 그래서 이틀을 더 걸어서 부엘세바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는데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얼굴을 보니까 이제 에서가 그때 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에서가 14년 전에 헤브론의 마므레 집에서 자기가 받을 장제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 과거의 14년 전에 그 사건이 기억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그 야곱을 만나자 그 과거의 기억이 또 되살아나서 에서가 야곱을 77세 야곱을 죽이기로 아예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래도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말들이 불만스러운 그런 말들이 외부로 이제 나가서 결국 리브가하고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이제 도피시키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요. 자, 한참 위로 1771년 장자권 매매, 1771년 장자권 매매,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 해, 같은 해에 1771년에 이삭이 75세, 이삭이 여기란 75세요. 리브가가 30년이 작으니까 45세. 이삭과 리브가는 30년 차이가 나요. 창세기만 봤을 때 도대체 이삭하고 리브가는 몇 살일까, 몇 살 차이가 날까 이랬는데 야셀의 책을 기록대로 보면 30년 차이가 나요. 이삭이 75세 때 리브가는 45세. 아주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 해에 71년 장례식 끝내고 심한 기근이 있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야훼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또 집에 남아있던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사냥을 나가서 니므롯 왕과 2명의 경원을 살해한 에서가 아비의 집, 이삭은 심한 기근은 이미 그랄 땅으로 이주한 후에 집에 숨어서 도주해서 집으로 도주했다가 숨어 있다가 야곱이 팥죽을 끓인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장자권 매매 기록지가 요셉 총리가 있을 때에 56세, 그때 야곱이 죽기 전에 전부 다 요셉 총리에게 유언을 장과 그런 것을 다 넘겨주면서 장자권 매매 기록지라고 이렇게 그 사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에 이삭의 집에 남아있던 야곱은 헤브론에서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삭의 집에서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가 15세가 사냥터에서 숨어있다가 니므롯 왕 215세 또 니므롯 왕과 경원 2명을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한 이후에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치자의 옷을 강취하고 뺏었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진 경원들이 긴급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에서가 먼 거리에서 본 니므롯 왕이 실력자들 경호팀 추격이 두려워서 도주를 했다. 에서가 아비의 집으로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도주해서 사냥터에서 의도적인 테러, 살인, 싸움, 재물 탈취 후 도주한 통치자의 옷을 탈취한 물건을 숨기고 추격대 추격이 두려워서 심히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 집에서 도피 숨어서 있을 때 야곱이 끓인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매매했다. 이것도 야후와의 뜻이라고 야셀의 책 기록하고 있어요. 야셀의 책에는 27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장자권 매매가 야셀의 책의 27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와요. 이때는 1771년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 해에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야셀의 책에 27장 11절에서 15줄 인용을 하는데 야셀의 책 27장 11절 1771년 에서가 15세 에서가 그 니므롯 암라벨 아므라벨의 통치자 옷을 취하고 니므롯 아므라벨의 사람들 경원 2명을 죽이고 그 다른 경원들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달려서 그의 집이 있는 성읍 헤브론으로 도망 피신했다. 에서가 기근후 그랄 땅으로 이주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도주해서 숨었다. 그가 니므롯 암라펠 살해와 2명의 경원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쳤고 살인을 하고 도주한 직후라서 또 혹시 따라올지도 모르는 무장 경호대 실력자들이 추격을 피해서 숨을 장소를 찾고 기진맥진하게 됐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 앞에 앉았을 때 에서가 지친 몸을 해서 기진맥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에서는 살인 강도, 테러, 사기 전문,
평시에 니므롯 암나펠 왕을 살해하고 그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짜 옷을 뺏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살의 책 27장 12절. 에서가 그 형제 야곱에게 말하되 보라 에서 내가 오늘 아주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해서 장자권 매매가 됐어요.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 왕을 215세 왕을 살해하고 왕의 경호 2명과도 싸워서 살해하고 니므롯 아멜의 추가 경호 인력이 살인자 에서를 잡으려는 추격을 피해서 겨우 달아나 숨었는데 언제 또 들켜서 왕의 친위대 경호대 추격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를 일이니 해서 에서가 15살에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쓰겠느냐. 아마도 전부터 야곱으로부터 장자권 양도에 대한 야곱의 요구를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이 일에 있어서 에서에게 현명하게 행동하되라고 이렇게 되는데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러면은 현명하게 행동하되 그러면 이거를 문서로 그러면 형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그럼 여기다가 그 형이 사인하고 이렇게 써. 그리고 서명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지가 있어요. 요셉이 56세에 이제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데 그 방해를 했을 때 그때 그 기록지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 창세기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 창세기 25장 28절에 34절 이것은 야호와께로부터 나왔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771년 야살의 27장의 15절 구스의 아들 니므롯 왕 암나벨이 죽었을 때 그의 사람들이 니므롯 왕의 명성을 그를 들어 올리면서 높이 이제 이름을 들어 올리면서 그가 살해당함으로써 아주 놀랐으며 그의 성읍 다메섹이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다메섹에 묻었다. 니므롯 암나펠 왕이 215년을 살고 죽었다. 1770년 야살의 책 27장 16절 니므롯 암나펠이 그 땅의 사람들을 통치한 기간은 185년이었다. 30살부터 215세까지 30살부터 215세까지 여기는 왕의 통치는 30세에서 215세까지 이렇게 왕 통치 기간이 185년 에서의 칼에 의해서 에서 15세 에서의 칼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 중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가 니므롯 왕을 죽게 한 것이었다. 니므롯 암나펠 그의 꿈에서 보았던 대로였다.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가 니므롯 왕 215세를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니므롯 왕 암나펠이 185년 통치했다는 자료를 볼 때 아브라함이 수생하기 전에 10년 전쯤 니므롯 왕이 30살일 때부터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그 직후에 같은 해에 아브라함의 손자 175세 손자 에서 15세 에서에게 사냥터에서 테러를 당해서 니므롯 왕이 215세로 피살된 것이다. 자, 1771년 야살의 책 27장 17절 야살의 책 27장 17절 니므롯 왕 이름의 숫자는 666이고 암나펠 아므라벨 길가메시라고 이거 215세로 죽자 그의 나라 시날 땅의 현재 이라크 영토 수메르에 그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 분할로 나뉘어졌고 니므롯 암나펠이 통치했던 모든 땅 통치 지역 부분들이 각각의 땅의 통치자들에게로 회복이 되었고 그들이 니므롯 암나펠의 죽음 후에 그것들을 회복했다. 그리고 니므롯 왕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의 다른 모든 통치자들의 노예가 되었다. 니므롯 암나펠이 통치했던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그 사건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일단은 여기까지